속보, 김연경 씨를 실패하게 한 진짜 이유는 팬들은 충격.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김연경의 더 간절한 봄배구. 어쩌면 V리그에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챔피언 결정전 진출과 함께 우승이 간절한 여제 김연경 33 흥국생명 이별원 끝에서 IBK 기업은행과 플레이오프 최종전을 치른다. 흥국생명은 22일 화성서 열린 플레이오프 3전 2선승제 2차전에서 기업은행에 세트스코어 1-3으로 졌다. 20일 인천에서 펼쳐진 1차전을 이겼던 흥국생명은 1승 1패가 되면서 최종 3차전에서 챔프전 진출을 노리게 됐다. 흥국생명은 오는 24일 장소를 홈으로 옮겨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이틀 전 1차전에서 공격 성공률이 60%에 달한 김연경을 앞세워 기선을 제압한 흥국생명. 정규리그 막바지 부진한 경기력이 봄배구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였다. 김연경의 중심을 잡은 가운데 세터 김다솔, 레프트 김미연이 어린 센터 김채영 이주합까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정규 시즌의 아픈 기억을 씻어냈다. 당시 박미희 감독도 선수들이 오랜만에 잘했으니 칭찬을 해달라고 모처럼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2차전에서 기세를 잊지 못했다. 기세를 잊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다. 한 세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졸전을 펼쳤다. 1차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으로 나섰지만 5, 6라운드에 좋지 못했던 경기력이 고스란히 나왔다. 세터 김다솔과 리시브 라인이 동반 붕괴되면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6-25 19점 차 대패를 당했다. 세터가 부진하자 에이스 김연경의 기록도 2점, 공격 성공률 25%에 머물렀다. 김연경의 몸놀림도 1차전보다는 무거워 보였다. 흥국생명은 한 세트 6점에 그치며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을 통틀어 V리그 여자 부역대 한 세트 최소 득점 신기록을 수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종전 최소 기록은 7점, 한 세트 팀 공격 성공률이 9.38, 공격 효율은 마이너스 25.00%로 상당히 저조했다. 두 세트에도 좀처럼 경기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베테랑 센터 김나희와 김미연이 득점에 가세하며 흐름이 나아졌지만 계속해서 리시브 라인이 암정을 찾지 못했다. 세터의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김연경, 브루나 등 공격수들도 제 타이밍에 스파이크를 시도하지 못했다. 한 세트보다 8점을 더 올렸지만 1, 2세트 점수를 합산해도 25점이 안 됐다. 예열이 뒤늦게 된 것일까? 3세트부터 지난 1차전에 조직력이 나왔다. 브루나가 살아나면서 김연경도 동반 반등에 성공한 것. 13-13에서 이주아의 공격으로 모처럼 리드를 잡았고 브루나를 앞세워 빠르게 격차를 벌려나갔다. 김다솔의 서브 에이스와 김미연의 블로킹도 분위기 반전에 한 몫을 했다. 20점 이후에는 에이스 김연경이 날아올라 벼랑 끝 탈출을 이끌었다. 이후 4세트에서도 끈질기게 상대를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듀스 승부 끝 무릎을 꿇었다. 1, 2세트 경기력에 아쉬움이 짙게 남는 순간이었다. 김연경은 한 세트 부진을 딛고 20점, 공격 성공률 46.25%로 반등했지만 패배의 미소를 짓지 못했다. 김연경은 4세트 수비 도중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팀의 걱정을 안겼다. 급하게 손목에 파스를 뿌린 후 다시 경기에 열중했지만 손목이 불편한 듯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김연경은 듀스 접전을 패배로 마무리한 뒤 기력이 다한 듯 코트에 들어 누웠다. 김연경의 망연자실한 모습에 박상미와 김나희가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제야 김연경은 동생들에게 다친 손목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방전된 듯 들어 누운 김연경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김우재 기업은행 감독은 높이가 좋은 라자레바와 김희진을 적극적으로 김연경과 맞물리게 했고 연타 수비 등에 철저히 대비해 김연경의 공격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 작전은 2차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한편 만약 흥국생명이 3차전까지 내준다면 24일 경기가 11년 만에 V리그로 복귀한 김연경이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포스트 시즌 미디어 데이에서 사실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서 우승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으로 터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김연경은 올 시즌을 마친 뒤 다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외신을 통해 이탈리아,
터키 구단들에서 김연경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에 나서고 있는 김연경은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 코트 안팎에서 후배들을 다독이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며 누구보다 간절히 승리를 원하고 있다.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12년 만에 다시 봄 배구를 하고 있는 김연경이 해피엔딩으로 2020-21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김연경은 배구 팬이라면 한 번쯤은 상세 프로필에 대해 궁금해할 만하다. 이미 찾아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글은 아직 그녀에 대해 잘 모르는 이제 막 입덕을 시작한 이들을 위해 쓰였다. 이와 같은 이력의 그녀는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 중 한 명이며 한국 여자 배구 역대 최고의 선수이자 여자 배구계의 메시, 축구계의 전설, 라 불릴 만하다. 그녀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뛴 경험이 많다. 유럽 진출 첫 시즌 만에 팀을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끈 것은 유럽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그녀는 유럽에서 MVP와 득점왕도 수상했다. 이밖에 런던 올림픽, 일본, 중국 등 월드클래스 레벨의 선수인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왔다. 김연경은 국제배구연맹에서는 한국 배구의 심장이자 영혼으로 부르고 있으며 세계적 명장 랑핑과 지오바니 구이데기 역시 그녀에 대한 극찬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선수에도 밀리지 않는 192cm라는 김연경 키에 쉽게 부상당하지 않는 내구성, 배구 선수로서는 완벽한 신체 밸런스, 아시아의 기본기와 유럽, 남미의 공격력을 다 갖춘 세계 최고의 선수라 했다. 김연경의 연봉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많다. 1라운드 1순위로 천안 흥국생명에 처음 입단할 시인 2005년의 연봉은 5천만 원이었는데 2019년 물가로 1라운드 지명 신인 선수 연봉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을 보면 당시로는 파격적인 액수였다. 이후 2008년에 억대 연봉을 짓게 되어 1억 2천만 원이었고 일본 JT 마블러스와 계약했던 2009년에는 3억 7천만 원이었다. 2011년에 유럽에 가서 받은 연봉은 세후 6억 2천만 원의 각종 인센티브와 주택, 차량, 통역 등도 제공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루어내고 MVP에 선정되며 세계 최고 선수의 반열에 오른 그녀는 15억 원을 받게 되었다. 8경기 동안 207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2012년 런던 올림픽에는 세계 여자 배구 선수 연봉 중 최고 금액인 약 1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떠한가? 지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이전 팀 연봉에서 80% 정도 줄어든 금액인데 후배를 위한 배려로 김연경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김연경은 큰언니가 배구 선수였는데 언니가 운동하러 갈 때마다 따라다니며 구경하다가 본인이 배구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이다. 이상형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이며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이상형을 조인성으로 꼽았다. 성격은 불같다. 욕도 잘하며 직설적 화법을 지녔다. 팬은 여성, 남성 두루 많다. 굳이 국내외를 나누자면 국내에서는 여성 팬이 많고 해외에서는 남성 팬이 많다. 특히 터키에서 터키 남자 모델, 연예인들이 김연경에게 사귀자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처음과 같이라는 의미, 어떠한 고통을 겪어도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으니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 등의 문신이 있으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차는 미국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이다. 일본 팬과 일본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정도이고 터키어 역시 심판에게 항의를 터키어로 할 정도이로 탁월한 언어 능력을 지녔다. 최근에는 중국어도 추가하여 배우고 있다.